유승민은 판사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1958년 3남매 중 막내로 대구에서 태어났다. 유승민의 아버지가 판사였기에 그를 금수저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판사의 월급으로 5 식구의 살림을 꾸려가야 했던 자신의 집안은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넉넉한 편도 아니었다며 자서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았다. 유승민이 돌을 지날 즈음 중이염에 걸려 병원에 가려 했지만 돈이 없어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는 선물로 받은 영화표를 팔아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되었던 암표였기에 그의 어머니는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판사인 남편에게 망신살이 뻗칠 듯하여 어머니는 아이가 아파서 그런다며 통사정을 했고, 간신히 영화표만 압수당한 채 훈방 조치되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현재도 가는 귀가 조금 어둡다고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절대 비굴하지 말라, 의협심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그는 삼덕초등학교를 거쳐 대륜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72년 유신 정권의 뜻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무더기로 면직시킨 사법파동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후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한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유승민이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는 가정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고교 시절 유승민은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좋아하던 야구를 보기 위해, 그리고 집을 나간 친구를 찾아오기 위해 2번의 가출도 한 적이 있던 마냥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다. 1976년 대입 예비고사에서 전국 차석을 차지한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했고,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할 때에는 집안의 뜻과 다르게 경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후 1979년부터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군생활을 하게 된 그는 군생활 중 수도경비 사령관실로부터 호출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사령관실로 향했다. 그렇게 그는 당시 사령관이었던 노태우와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노태우는 관사에서 편하게 지내며 자녀들의 개인 과외 선생을 해보지 않겠냐 제안했다. 명령에 따라야 했던 군인 신분이었지만 그는 노태우의 제안을 거절한 적도 있었다. 군복무를 마친 그는 1982년부터 1년 반 동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친 뒤 1987년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총 12년의 기간 동안 근무했는데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경제학자로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시기는 IMF 외환 위기였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산미, 진로, 기아 등의 기업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경제학자로서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12월 제15대 대선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에 그에게 대선은 남의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고, 이후 유승민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재벌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칼럼을 기고했고, 강의를 통해 재벌 정책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방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에게 미 대사관으로부터 비공개 자리이니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든 해도 좋다며 원탁 토론에 참석하라는 제안이 왔다. 클린턴과의 원탁 토론에서 그는 재벌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균형을 잡아야 하며 미 정부와 국제기구는 한국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지에 말을 했다. 회의 다음 날 비공개라고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이 클린턴에게 했던 내용이 조간신문에 보도되어 있었다. 당황스러웠던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확인했고, 알고 보니 클린턴이 이 대화에 만족하여 만남의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로 청와대에 불려가 자신에게 호통치는 관료의 모습을 보아야 했고, 직장에서도 그 자리에 왜 갔냐는 질책을 받아가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또한 매년 연말에 받는 연구 장려금도 가장 낮은 금액을 받았고, 자신이 하던 전문 분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그렇게 그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무렵 유승민은 예상치 못하게 당시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이회창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게 된다. 이회창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는 그간 유승민이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보고 그로부터 그에게 관심이 생겨 전화를 한 것이었으며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경제 문제로 만나게 되었다. 1999년 가을 2000년 총선을 앞둔 이회창은 그에게 정계에 입문하라는 제의를 하게 된다. 이 제안에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던 유승민은 아버지가 정치를 하며 괴로워하던 모습을 떠올렸고 그 괴로운 인생이 자신에게도 이어질 듯하여 총선 출마는 거절했다. 하지만 원한다면 정책 자문만은 계속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해 겨울 유승민은 한 차례 더 정계 입문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자리는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장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제안했을 때 관료들의 벽과 정치적 논리에 가로막혀 좌절당한 적이 있었던 그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여의도 연구소장직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이회창이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며 그가 그렸던 정책들은 빛을 보지 못했다. 2002년 대선 때 정책 자문으로 이회창을 도왔던 유승민은 패배에 허탈해했고 몇 달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대전의 부시장직 제안이 왔었지만 당장 공직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해 거절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03년 봄 그런 자신을 딱하게 보아왔던 춘천의 한 대학 교수가 경제학 한 과목을 가르쳐보지 않겠냐며 제안하자 그는 뭐라도 해야 될 듯하여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1년 반의 시간을 춘천에서 보내게 된다. 2004년 그는 17대 국회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고 2005년 1월 초 개인적인 일로 부산에 갔던 유승민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그 전화는 이회창을 통해 인연이 닿았던 당시 소속 정당의 대표 박근혜였고 내용은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며 거절하자 박근혜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말했고 다음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다. 만난 자리에서도 비서실장직을 제안하자 거절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는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그의 조건은 정계에 입문한 뒤 한 차례 대선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후회했던 것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못했던 것이라며 자신이 비서실장이 되면 할 말은 다 하는 비서실장이 되고 싶다는 말이었다. 박근혜가 동의하자 유승민은 대신 할 말을 다 할 테니 거북하면 언제든 자신을 잘라도 좋다는 말을 덧붙이며 비서실장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승민은 이후 2005년에 있던 대구 동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같은 해 11월 비서실장직에서는 물러나게 되었다. 이후 그는 20대 국회까지 사선의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지만 잘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며 그에게는 배신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유승민은 이런 이미지에 대해 자신에게는 그 단어가 가장 아픈 단어이지만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할 말을 했던 것이 배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배신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한 계속하겠다 말했고 그렇게 그는 현재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